잘 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대수능 물리학 두 해설 맡은 장혜수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수능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 강좌를 보고 있을 내년도 예비 수험생들 함께 한번 설명 들어가면서 이번 수능 어땠는지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점수나 성적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선생님이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1등급 컷이 50점 이나 돼요. 그 얘기는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수능이 나왔던 게 바로 2년 전에, 재작년에 이랬습니다. 재작년에도 물리학, 물리1, 물리2가 1등급 컷이 50점이었고요. 이번 수능에서도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물리학 1과 물리학 2가 1등급 컷이 똑같이 50점이 예상되고 있어요. 물론 정확한 성적표를 받아서 평균이 얼마인지 편차가 얼마인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한 만큼 결과를 기다리고 예비 수험생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수능에 나왔구나 라고 하면서 내년도 여러분의 수능을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로 광전효과 문제가 나왔고요. 지금 광전효과에 해당되는 A에 관련된 것이 무엇냐라는 겁니다. 자,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에 빛을 비추면 삐리가 튀어나온다. 당연히 광전자죠. 그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당연히 빛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태양전지에 이용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광전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고 1번 문제 푸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2초 걸렸을까요? 마킹하는 시간까지 한 3초 걸렸겠네요. 그죠? 굉장히 쉽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수능 특강 201쪽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변형한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불확정성 원리구나. 그럼 불확정성 원리에서 무엇이 필요하구나. 여기 보시면 밑에 두 번째 줄 입자의 위치와 삐리리. 삐리리 뭡니까? 바로 운동량이죠. 운동량. 삐리리는 운동량이고 그 둘은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그 다음 B가 성립한다. 이 B가 바로 이제 원리죠. 그죠? 바로 그 B가 불확정성 원리 그렇게 두 가지를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운동량과 불확정성 원리 되어 있는 게 바로 2번밖에 없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2번으로 정답을 간단하게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도 뭐 아래쪽에 위에부터 쭉 읽어도 되지만 벌써 밑에 두 줄이 눈에 탁 들어오면서 A와 B를 찾는 거니까 A, B 동시에 있는 2번을 골라주는데 이것도 한 10초? 그죠? 마킹까지 그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가죠. 3번. 에딩턴에 관측된 별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밤일 때랑 일식일 때랑 다르게 보이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배점은 3점이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지금 그림을 보면 이렇게 뿌연 점이 있고 선명한 점이 있죠. 그죠? 선명한 점은 밤일 때고요. 밤일 때고 이렇게 뿌연 점은 일식이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밤일 때하고 일식이 일어날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식이 있을 때는 태양이 중간에 끼어든 거죠. 밤일 때는 없었던 태양이 끼어들었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태양이 끼어들었을 때랑 태양이 없을 때랑 별이 보이는 위치가 달랐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한번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에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고 이쪽에 태양이 있습니다. 여기 태양이 있고 원래 별이 여기 있었어요. 원래 여기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밤일 때는 태양이 없어요. 태양이 없이 그냥 밤일 때는 이렇게 별빛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볼 때도 너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태양이 일식이니까 태양이 이렇게 있고 달이 거기서 이렇게 가리죠. 그죠?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껴들어서 일식이 일어났는데 이 별빛이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져 들어온 것이 우리 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우리 눈은 이렇게 휘어진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 때 직선 바로 여기 있는 걸로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일식되고 이게 바로 밤일 때입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지구에서 볼 때 밤일 때가 더 태양에서 멀리 이렇게 멀리 있고 일식일 때는 태양 쪽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얘기죠. 바로 일반 상대성 원리에서 시공간이
빛이 시공간이 휘어지는 현상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력이 시공간을 휘는 따라서 빛도 그렇게 휘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아래에 있는 보기에서 그런 내용들을 골라주면 되겠죠. 자, 기억부터 가죠. 기억. 일식이 일어날 때의 별빛의 경로는 태양에 의해 달라진다. 태양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그렇게 경로가 달라진 걸 확인했습니다. 니은 태양 주위에 시공간이 휘어져 있다. 그래서 별빛이 휘어졌고요. 디귿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것이다.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물론 이 그림을 특별히 그리지 않아도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서 아, 저렇게 시공간이 중력에서 휘는구나 라는 걸 한 번만 연습을 해보란 얘기죠. 이 부분 같이 한번 그려가면서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도 수능 특강 117쪽에 있는 전자기파 수신을 연기한 그런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ABC가 전자기파를 수신하는 직선형 안테나와 수신 회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옳게 말한 친구 골라라 라고 했고요. A부터 봅시다.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과 전기장과 자기장은 각각 모두 수직이야. 위에 있는 그림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A는 옳은 진술하고 있고요. B. 전기장에 의해 안테나의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 전기장에 의해 안테나에 있는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서 진동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전기장의 진동이 자기장의 진동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전자기파가 만들어져 라고 B도 옳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C. 수신회로의 공명 진동수를 전자기파의 진동수와 같게 하면 전류가 최대가 돼 라고 해서 학생 C도 옳은 설명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입니다. 뭐 공식도 없고요. 그냥 완벽한 개념만 갖고 있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서 이 정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5번입니다. 5번 새로 들어온 교육과정 문제고 우리 수능 완성 42쪽에 있는 12번을 연기한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실험장치에 줄이 있어요. 거기에 42N의 일정한 힘을 이렇게 5m 일정하게 작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실을 당기기 전에 이 액체의 온도가 T0,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액체의 온도가 T1으로 변했습니다. 당연히 온도가 증가했겠죠. 그죠? 자, 그때 액체 질량 0.1kg이고 비열이 나왔군요. 비열은 4200 줄 per 킬로그램 도시라고 나왔습니다. 요 이제 비열 집어넣으면 되죠.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그 밑에 있는 단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단 실의 질량, 회전 날개와 축의 비열, 축의 마찰, 공기 저항 무시한다. 줄을 쫙 좀 거주실까요? 굉장히 좀 어렵진 않지만 의미 있는 그런 단서 조건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죠? 바로 여기에 있는 줄을 쭉 잡아당기면서 회전 날개가 회전하면서 액체와의 마찰을 일으킬 때 발생시키는 열은 모조리 누구한테만 간다? 액체의 온도를 올라가게 하는 열에만 쓰인다 라는 거죠. 결국에는 열량 보존 법칙이 적용돼야 되고 이때 힘이 해준 일이 여기 있는 액체의 열 에너지를 올리는데 전부 다 투입된다 라고 딱 머릿속으로 개념을 잡고 가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보기 한번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합시다. 실을 당긴 힘이 한 일, 요거 두 개 곱하면 210이 나오죠.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죠? 곱하기만 잘하면 되는 거. 두 번째, 액체가 흡수한 열량 210줄을 만들어서 액체한테 다 줬으니까 420하면 안 되죠. 210이라고 해야 합니다. 틀렸고요. 디귿 T1-T0는 0.6도씨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T1-T0는 온도의 변화예요. 근데 온도의 변화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일과 열의 관계를 따져줘야죠. 지금 해준 일이 얼마? 해준 일이 210줄이에요. 그죠? 그 줄이 모조리 다 물의 온도를 높이는 열량으로 쓰입니다. 물의 온도를 높이는 열량 공식은 CM 델타 T예요. 그죠?
자, 이제 숫자만 적어볼게요. C는 얼마? 요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질량이 단위가 무엇인지, 온도 단위가 무엇인지, 그죠? 지금 보면 여기에는 질량 단위가 킬로그램 나왔고 여기도 지금 킬로그램 나왔어요. 이쪽에 있는 힘이 해준 일이 줄이에요. 여기도 줄입니다. 사실은 그걸 딱 볼 수 있는 친구들은 단위를 다 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서는 단위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램이라든가 줄이 아니라든가 이쪽은 뭐 킬로줄, 이쪽은 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번은 연습할 때 이렇게 정확하게 다 한번 적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이렇게 이게 비열이죠, 그죠? 거기에 질량 얼마? 0.1kg.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얼마냐면 T1-T0거든요.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따라서 줄 없어지고, 그 다음에 킬로그램 없어지고, 남는 거는 도씨 분의 1만 남았으니까 요거 절로 넘기면 도씨가 되고, 요게 지금 210이고요. 나누기, 요게 4200인데 0.1이니까 420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요게 얼마입니까? 2분의 1이고 0.5 도씨가 바로 T1-T0다 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0.6C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이 틀렸고, 맞는 거, 기억만 맞는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요렇게 단위를 맞춰서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한번 단위를 쭉 한번 봐두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열과 일의 관계를 묻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단위가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단위가 다 일단 맞춰져 있다. 그런데 이게 3점 문제로 나왔다. 이번 수능이 그만큼 쉬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회로 문제예요. 회로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배점도 2점짜리고요. 지금 보면 첫 번째 줄에 동일한 재질. 여러분, 동일한 재질이 뭘 줬을까요? 비저항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원통형 금속막대 AB다. 전압이 V로 일정한 전원에 연결했다. 근데 연결했는데 무슨 연결? 직렬 연결. 여러분, 이렇게 직렬 연결하면 뭐가 일정? 저항에 흐르는, 금속막대에 흐르는 전류가 일정. 여기가 I면 여기도 I죠. 그죠? 자, 그렇게 되었다. AB의 단면적이 여기는 ES, 여기는 3S.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고, 길이는 EL과 L로 그림에 줬네요. 그죠? 1초 동안 AB에서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를 EA, EB라고 하면 그때 EA 대 EB의 B를 구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전기 에너지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럼 전기 에너지 공식이 뭐더라? 전기 에너지 공식은 W는 PT. 전기 에너지는 전력 곱하기 시간이야. 근데 시간이 1초로 똑같대. 그러면 전기 에너지는 전력이 결정하는구나. 두 번째, 전력 공식은 여러 개가 있어. 그런데 지금은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I 제곱 R을 쓰면 돼. 왜? 이때는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때 전력은 저항이 결정해. 결국에는 저항을 구하면 되는데 그 저항이라는 것은 로 S분의 D 이잖아요. 그죠? D분의 S. 그러면 여기 있는, 잠시만요. 요게 로의 S분의 L이죠. 그죠? 공식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R은 로 S분의 L. 단면적분의 길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재질이 똑같으니까 로가 똑같아요. 결국엔 여러분, 이 R은 S분의 L이 결정합니다. 자, 한번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지금 문제는 전기 에너지를 물어봤어요. 근데 그 전기 에너지 누가 결정한다? 얘가 결정합니다. 그죠? S분의 L. 이쪽에 얼마예요? S분의 L. 이쪽에는요, S분의 L이잖아요. 1대 3분의 1 따라서 3대 1. 정답은 1번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렇게 풀어주면 6번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 잘 좀 기억해 두시고 문제 상황에서 어떤 식을 써야지 라는 것들 이해만 해두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6번도 이 정도 하고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영의 간섭 실험 문제입니다. 수능 특강 153쪽에 있는 유형과 비슷하게 연계된 문제인데요. 굉장히 쉽게 나왔죠. 스크린에 빨간색 레이저를 쐈다. 그리고 이중수의 간격은 D다. 스크린까지의 거리는 L이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스크린에 생긴 가장 밝은 문이 중심과 그 다음 밝은 문이 P와의 거리 X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델타 X라고 우리가 공식으로 외웠던 무늬와 무늬 사이의 간격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가해 레이저를 초록색으로 바꿔서 나를 반복했다. 그러면 그때 다음과 같은 실험 결과를 얻었다. 그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부터 할게요. 기억. P의 밝은 무늬는 보강 간섭에 의해 생긴다. 당연하죠. 그죠? 니은 나에서 이중슬릿 이중슬릿의 두 슬릿으로부터 P까지의 경로차. 여러분 P라고 하는 것은 센터에서 첫 번째 보강 간섭이니까 그때 경로차는 얼마? 파장 람다입니다. 그때 파장은 요거잖아요. 그죠? 요 레이저의 파장이 곧 경로차예요. 따라서 경로차는 650 나노미터다. 맞고요. 그렇게 쓸 수 있고 디귿 동그라미 기억은 550 나노미터냐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요 값들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봐라 라는 거고 우리 공식을 정리해 주면 되죠. 람다는 L분의 D 델타 X고 그때 자 여기 있는 레이저의 파장은 몰라요. 그 다음에 L이 얼마입니까? 2m. 2m니까 이렇게 2m 되고요. D는 0.1mm니까 0.1에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야 미터 단위가 통일될 거 아닙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꼭 써줘야 되고요. 델타 X는 11mm. 11mm니까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해줘야 미터로 다 바꿔주면 되죠. 자, 그러면 계산하면 요거부터 할까요? 2분의 11, 그럼 5.5가 나오고 여기 있는 거 10의 마이너스 6승에 0.1 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인데 지금은 몇 나노미터냐라고 했으니까 나노를 만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여기 있는 게 9승으로 가려면 10의 제곱이 있어야 하고 여기다 곱해주면 55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단위는 미터. 요게 이제 나노로 바뀌면 되니까 550 나노미터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정확하게 덧쓰면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9승을 했기 때문에 5.5 곱하기 10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된다. 왜냐면 요게 나노니까. 요게 나노니까. 그죠? 나노미터. 그래서 나노미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 디귿도 맞았네요. 정답은 모두 맞는 5번이 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뭐 얼핏 보면 쉬운 것도 같고 또 얼핏 보면 자칫 실수하면 좀 계산이 실수하게 되면 또 곤란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7번도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8번 가겠습니다. 수능 특강 117쪽에 있는 7번 문제에 연계된 문제예요. 축전기가 나왔는데 너무나도 평이하게 나왔죠. 왜냐하면 두 개의 축전기가 병렬로 연결됐기 때문에 A에 걸린 전압과 B에 걸린 전압이 같아요.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변화시켰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풀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이미 제공된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가 나왔고 배점도 2점이에요. 하지만 기존에 봤던 수능이나 모의평가 이런 문제들 보면 축전기가 회로 속에서 굉장히 어렵게 문제로 출제된 경우가 다반사라서 이런 문제보다는 좀 더 난이도 있는 문제가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좀 대비를 해 두시고요. 자, 평행편 축전기 AB가 V로 일정한 전원에 연결된 것을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은 극판 면적과 간격 유전율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줄 끄트머리 AB에 충전된 전하량이 여기가 EQ, 여기가 Q라는 거죠. 전하량이 2대 1이에요. 여러분 Q는 CV에서 지금 병렬 연결이니까 A와 B에 걸리는 전압이 같아요. 전압이 같으므로 여기 있는 Q는 누가 결정한다? 바로 전기 용량이 결정합니다.
전기용량은 여기 있는 요 CA, CB라고 한다면 2대 1이에요. 그죠? 2대 1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여기 나와 있네요. 전기용량이 A가 2배냐. 기억 맞았고요. 다음 니은 갑시다. 니은. 입실론 A와 입실론 B의 관계, 유전율의 관계를 우리 보고 이제 물어봤는데 지금 전기용량 CA 대 CB가 2대 1이거든요. 그죠? 그럼 요게 입실론 A가 그 다음에 급한의 간격분의 D분의 면적 ES 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거죠. 그죠? 입실론 B 분의 2D분의 S가 되고 요게 2대 1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요렇게 계산해가지고 풀면 2 입실론 A는 입실론 B가 나와서 우리 보기에 있는 것이 잘못 표현됐죠. 그죠? 문제를 아주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디귿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에너지 공식도 3개예요. 무려 3개. 근데 여기는 지금 전압이 일정하니까 당연히 전기에너지 2분의 1 CV 제곱 요식을 딱 써야죠. 그죠? 그 다음에 V가 일정하니까 전기에너지는 C가 결정한다. C는 2대 1이니까 A가 2배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고 디귿도 틀렸습니다. 그럼 맞는 거 기억만 맞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8번도 저 회로를 병렬로 연결하는 순간 너무나도 쉽게 문제가 바뀐 거라서 그 정도만 설명드려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9번 갑시다. 9번 도플러 효과입니다. 새로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도플러 효과가 관찰자, 음파 측정기 또는 관찰자는 멈춰 있고 원만 움직여요. 지금은 음원이 움직이긴 하는데 소리를 듣는 관찰자 또는 음파 측정기가 A, B가 있어서 B는 음원이 다가오는 쪽에 있는 측정기고 A는 멀어지는 쪽에 있는 측정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둘을 함께 이용해서 계산을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예전에는 음원도 움직이고 음파 측정기나 또는 관찰자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지만 지금 교육과정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와봤자 이 정도면 정말 최상이에요. 결국에는 그 얘기는 어떤 관계식을 통해서 그 관계식에서 나오는 약간 복잡한 수학적인 계산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음파 측정기 2개는 정지해 있고 속력은 V고 음원이 움직이는 속력은 V고 이때 진동수는 처음 거 F0, A가 듣는 거 FA, B가 듣는 거 FB라고 했습니다. 이때 FA 마이너스 FB 마이너스군요. FB 마이너스 FA는 12분의 5 F0랍니다. 그때 속력 V는 음속으로 치면 몇 라지 V냐. 지금 음속을 라지 V라 했고 여기 있는 스몰 V를 라지 V로 한번 바꿔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분수라서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FB 구하고요. 그죠? FB 구하고 FA 구하고 그 둘을 뺀 다음에 그 식과 오른쪽에 있는 12분의 5 F0를 같이 연결시켜서 정리만 하면 되죠. 그죠? 자, 오른쪽에 여백으로 가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B부터 구합시다. FB 빼기 FA니까 FB를 먼저 구해야겠죠. FB는 다가오는 걸 느끼는 거니까 음속 라지 V 마이너스 스몰 V분의 라지 V 그 다음 F0. FBA는 멀어지는 거니까 라지 V 플러스 V의 라지 V 그 다음 F0. 자, 둘을 뺄게요. 둘을 빼면 FB 마이너스 FA가 되고 요거 빼면 라지 V 마이너스 스몰 V 분의 라지 V 빼기 요거 라지 V 플러스 V분의 라지 V의 F0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요거 계산합시다. 요거 계산하면 라지 V 제곱 마이너스 스몰 V 제곱 하고 요거 곱하면 라지 V 제곱 플러스 라지 V 스몰 V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라지 V 제곱 플러스 라지 V의 스몰 V
이런 식으로 F0 지워지는 게 보이죠? 라지 V 하나, V제곱 하나, 또 마이너스 V제곱 하나. 그럼 남는 게 라지 V, 스몰 V가 두 개예요. 그죠? 그럼 오른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요거 정리해주면 이 라지 V, 스몰 V 나누기 라지 V 제곱 마이너스 V 제곱인데 그게 얼마예요? 그게 바로 12분의 5란 얘기입니다. 물론 F0 있지만 여기는 F0랑 지워졌어요. 지워졌기 때문에 이렇게만 식을 써주면 되고 이렇게 곱해주면 5 라지 V 제곱 마이너스 5 V 제곱은 24 라지 V 스몰 V. 자, 넘길게요. 넘기면 5 라지 V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라지 V 스몰 V 마이너스 5 스몰 V 제곱은 0 이렇게 우리 얻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스몰 V를 라지 V로 바꿔주는 거니까 요것보다는 여기를 그죠? 스몰 V로 정리해주는 게 훨씬 낫죠. 물론 이렇게 놓고 풀어도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스몰 V가 몇 라지 V냐라는 거니까 얘를 맨 앞쪽에 씁시다. 자, 이걸 넘길게요. 그러면 5 스몰 V 제곱이고요. 그럼 얘가 24 라지 V 스몰 V 넘어가면 마이너스 5 라지 V 제곱이고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겠네요. 자, 5, 1, 여기도 1, 5 마이너스 하면 25에 마이너스가 24 딱 되죠. 그죠? 그 인수분해해서 5 스몰 V 마이너스 라지 V는 하고 그 다음에 스몰 V 플러스 5 라지 V 이렇게 우리가 나눠갈 수 있죠. 스몰 V는 이쪽에서 얼마? 5분의 라지 V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5V 근데 마이너스 5V는 해당되지 않죠. 따라서 5분의 라지 V라고 되어 있는 걸 골라주면 되고 바로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식을 얻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죠? 식 우리가 외우고 있는 도플러과에서 음원이 움직일 때 멈춰있는 음파 측정기가 측정한 진동수 FA와 FB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것들을 통해서 약간 복잡한 어떤 수학적인 계산식 인수분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만 하니까 그런 것들만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다음 또 10번 가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수능 특강 92쪽에 있는 3번이 연계된 문제예요. 보면 얼핏 보기엔 되게 간단해 보이는 직선상에 있는 두 전하 Q와 플러스 1쿨롱짜리이고 두 점 P, Q가 있어서 뭐 직선이니까 어렵지 않겠네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항상 전하는 종류가 두 개잖아요. 양전화가 있고 음전화가 있고. 근데 지금 얘는 양전화 줬지만 이게 지금 양전화인지 음전화인지 몰라요. 그죠? 밑에 있는 선택지에도 음전화 두 개와 양전화 세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걸 음전화로 한번 양전화로 한번 이렇게 한번 풀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야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 지금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나마 문제 풀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조건이 두 가지 있는데 그중에 P점에서 Q와 플러스 1쿨롱이 작용하는 전기장의 방향과 Q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이 같더랍니다. 전기장 방향이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이렇게 둘 다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P점에서는 Q에 의한 전기장과 플러스 1쿨롱에 의한 전기장이 있을 텐데 서로 방향이 반대라 하더라도 여기랑 여기랑은 결과적으로는 뭐 이쪽이든 둘 중에 하나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된 거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전기장 세기가 P에서가 Q보다 4배 크답니다. 4배 크니까 이쪽에 4를 곱한 것이 여기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큼지막하게 좋은 그림이 있으니까 한번 양전화로 이게 양전화일 때로 한번 풀어보고 싹 지우고 음전화인 경우로 해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필요하시면 되돌리기를 해서 한번 같이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너 양전화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P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려면 여기다 단위 양전화를 놔야 되고 여기다가도 단위 양전화를 놔야죠. 그죠? 근데 지금 얘가 플러스니까 밀겠죠. 플러스니까 밀겠죠. 지금 사이즈가 얼마가 될지 몰라서 그냥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니까 둘 다 밀어야 돼요. 그죠? 결국에는 이쪽에서 지금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플러스 X 방향이죠. 플러스 X 방향이니까 여기도 뭐예요? 플러스 X 방향이죠. 따라서 이쪽 게 더 커야 합니다. 얘가
이쪽으로 미는 힘이 더 커야만 합성 전기장 방향 이 방향, 여기도 이 방향.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첫 번째 방향을 우리 찾아낼 수 있구나. 결국에는 여기는 둘 다 더하면 되는데 전기장을 여기는 하나 이쪽에서 이쪽을 빼줘야 된다. 큰 데서 작은 데를 빼줘야지 진짜 이쪽 P에서의 합성 전기장 세기가 나온다. 라는 거 머릿속에 두면 되죠. 자, 전기장은요. 전기장 세기는 K의 R 제곱분의 Q예요. 그죠? 자, 이제부터 K 값을 1로 둡시다. 1로. 굳이 K 다 나오는데 그걸 K라고 둘 필요 없잖아요. 또 여기는 D라고 하는데 D를 우리가 공식으로 해볼 땐 R이었지만 문제에서는 D였으니까 이렇게 D라고 쓸게요. 그 D도 1이라고 하자. 2D는 2, 3D는 3 이라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훨씬 계산하기 편하게. 그 다음에 Q는 Q고 1, 1, 1입니다. 그럼 이제 훨씬 더 계산이 수월해지죠. 자, 해볼게요. 요거예요. K 1이죠. R도 1이죠. 제곱해도 1입니다. D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전하량 Q. 따라서 이쪽에는 오른쪽으로 Q만큼의 전기장 세기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쪽은요. K 1이에요. R도 1이에요. 전하량도 1이에요. 그러면 1입니다. 따라서 이쪽에는 합성 전기장이 Q-1 이렇게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 여기는요. 이쪽은 여기서 온 거 K는 1, 그 다음에 3, 3은 9, Q 플러스 이쪽에 거 1 이렇게 된다. 근데 얘가 4배가 돼야만 얘랑 같아진다. 맞죠? 그러면 여기 Q-1은 9분의 4Q 플러스 4. 그럼 요거 넘어가면 9분의 5Q 플러스 5. 플러스 지워지고 나면 Q는 얼마? 그죠? 플러스 9 쿨럼. 이렇게 해서 여기 있구나. 3번이구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면 자, 싹 지우고 마이너스만 풀겠습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Q예요. 여기서의 전기장 세기를 구하려면 플러스 1 단위 양전화 이렇게 두면 되죠. 그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를 당기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니까 플러스를 밀겠죠. 이미 벌써 여기서의 전기장 방향이 왼쪽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어디 나와야 돼요? 왼쪽 나와야죠. 그죠? 이쪽에도 왼쪽 나와야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니까 당겼고 얘는 플러스니까 밀었는데 요거보단 작아야 합성 전기장 방향이 얘랑 같은 방향인 이 방향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됐어요, 이제. 그러면 얘가 크고 얘가 작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전기장 세기에서 이 전기장 세기를 빼주면 되죠. 이렇게. 자, 해봅시다. 또 K1, 또 D도 1, Q는 Q라고 놓으면 나머지 건 다 그냥 쉽게 풀 수 있죠. 그러면 먼저 Q부터 얼마? Q. 크기니까 왼쪽 방향으로 Q. 그 다음 플러스 1쿨럼이 작용하는 거 1. 그러면 둘이 더해서 이만큼이고 여기는요. 여기는 서로 반대 방향. 먼저 Q 거 하나, 둘, 셋 9분의 Q 빼기 요거 1. 요게 바로 Q점에서의 전기장 세기예요. 그거에 4배를 해줘야 얘랑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요거 Q 플러스 1이고 여기는 9분의 4Q고 여기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럼 이거 넘어가면 9분의 5Q 넘어가면 마이너스 5. 그럼 5 지워지고 결국에는 Q는 얼마? 마이너스 9 쿨럼 이렇게. 아까 풀었을 때는 Q가 얼마 나왔냐면 플러스 9 쿨럼이었어요. 여기 있어요. 그죠? 근데 요것도 답이 돼요. 근데 거기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답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배점 2점짜리로 나왔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항상 전하량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은 전하량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주지 않으면 그것이 굉장히 문제를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든다는 걸 늘 명심해 둬야 해요. 그죠?
그죠? 대신에 이제 문제에서 줬던 조건들, 그 조건들에 부합하게 우리가 어떻게 문제들을 적용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만 여러분이 좀 참고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11번 계속 갑시다. 자, 11번 등속 원운동 문제입니다. 구심력에 대한 개념을 얼마나 잘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지금 질량은 1kg, 등속 원운동하고 있다, 실의 길이는 2m, 연직과 이루는 각은 60도다. 여기 실의 길이는 2m지만 실제로 원운동하는 반지름은 요거예요. 그죠? 2 sin 60.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중력 가수는 10으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 구심력 크기 얼마냐? 여러분, 구심력 크기를 물어봤어요. 구심력은 이렇게가 바로 구심력이죠. 요게 바로 구심력. 뭐 F라 씁시다. 요게 F예요. 그죠? 근데 저 구심력을 만드는 건 실에 걸린 장력, 맞죠? 그 다음에 중력. 그들의 합성. 그들의 합성이 바로 구심력 F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거 얘랑 둘 중에 여기 있는 요거랑 같은 크기지 않습니까? 요게 얼마예요? 중력 10N이고 요게 바로 10N이에요. 여기가 60도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요걸 구하는 거죠. 따라서 밑변을 주고 높이를 구하는 건 똑같죠. 밑변에 10에 탄젠트 60을 하면 그게 높이가 되고 그게 바로 구심력이 됩니다. 탄젠트 60 얼마? 루트 3. 따라서 10 루트 3 뉴턴이라고 답을 얻어낼 수 있죠. 기억 맞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다음 니은 속력은 얼마냐? 여러분, 속력은요 이미 구심력의 크기를 구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죠. 왜? 구심력 F는 R분의 mv 제곱. 그럼 이 속력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나머지 거 다 줬으니까. 자, 구심력 크기는 10 루트 3이고 R은 2m가 아니라 2의 sin 60. 그러면 sin 60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요게 루트 3. 질량 m이 1이고 그 다음 v 제곱. 얘 곱해지면 30 v 제곱. 따라서 v는 루트 30 m/s. 그렇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 자, 주기는 얼마냐? 여러분, 주기는 구심력식에서 mr 오메가 제곱. 이 오메가 자리에 mr t분의 2파이 제곱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t는 v분의 2파이 r 이걸 써도 괜찮잖아요. 이게 좀 더 간단하겠죠, 그죠? v는 얼마였냐면 루트 30. 그다음에 2파이 r이 얼마냐면 루트 3 이렇게. 그리고 요거 약분돼서 2파이에 루트 10이 나오고 양쪽에 루트 10을 이렇게 유리화를 시켜주면 아래쪽은 10분의 2니까 5 나오고요, 그죠? 5분의 루트 10 파이 그다음 초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됩니다. 지금은 5분의 2 루트 10 파이 초라고 되니까 여기에 2가 들어갔죠. 2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고 디귿은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고 기억과 니은 맞는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보면 벡터에 대한 요소들 잘 정확하게 적어서 구심력 크기 구할 수 있어야 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공식 싸움이죠. 구심력 공식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문제 속에 적용할 수 있니? 라는 걸 묻는 거라서 여러 차례 공식들 유도하는 거 한번 정리한 다음에 문제 속에 적용할 수 있게끔 자주 외워두고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됐고요. 다음 1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B가 실로 연결됐어요. 연결됐고 딱 두 개 AB가 같은 높이라는 얘기는 AB가 이렇게 AB 사이에 있는 실이 수평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수평. 요거는 수평면과 같은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높이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있는 각이 이쪽 각과 이쪽 각이 달라요. 각이 달라요. 여러분, 각이 다른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 상태로 정지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기억. 질량이 누가 더 크냐? 이 상태에서 질량이 누가 더 큰지 알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우리 이번 교육과정에 새로 들어온 알짜임 관련된 부분이에요. 알짜임과 단진동, 단진자의 그런 주기적인 운동을 함께 결합해서 문제를 낸 건데, 지금 보면 여러분 이렇게 정지해 있대요.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 B에 작용하는 알짜임도 0.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짜임이 0이라는 얘기는 수평방향 알짜임 0, 연직방향 알짜임 0이죠. 그 중에 여러분 뭐가 보여야 되냐면 수평방향 알짜임 0이 보이면 이렇게 두 개가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게 보여야 됩니다. 힘의 크기는 같아요. 방향이 반대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든 힘은 여기에 있는 중력과 이쪽에 올린 장력이 합성돼서 이 힘을 만든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장력과 중력이 합성돼서 만든 겁니다. 오른쪽 거는 각이 작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게끔 만드는 장력이 쭉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걸 만든 평행사변형을 그리려면 중력 방향도 쭉 내려가야 돼요. 왼쪽은 아니죠. 각이 크다 보니까 조금만 가도 얘를 만날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요게 A의 중력이고 요게 B의 중력이에요. 결국에는 중력과 수는 G로 똑같은데 중력의 크기가 B가 크다는 얘기는 질량이 B가 더 크다. 질량이 A가 작다. 기억, 질량은 A가 B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그리고 괜찮은 보기예요. 그렇게 기억을 풀어낼 수 있어야 하고요. 다음 니은, 단진동의 주기는 A가 B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여러분 단진동 주기 T는 2파이 루트 G 분의 L입니다. 2도 똑같죠? 파이도 똑같죠? G도 똑같죠? 길이 L이 결정한다. 지금 여기는 여기까지 딱 길이가 그 높이가 똑같은데 이 세타 A가 크다는 얘기는 요 실의 길이가 요 실의 길이보다 더 길다. 실의 길이가 길면 주기도 크다. A가 주기가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얼만큼인지는 몰라요. 근데 큰 건 알죠. 다음 디귿. 단진동을 하는 동안에 최대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최대 속력은요. 이렇게 있을 때 가장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속력이잖아요. 그죠? 그 속력은 요 높이차가 결정한다. 높이차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이쪽에서 속력이 큰데 얘는 지금 실이 길어서 요 높이차가 크지만 얘는 실이 짧아서 높이차가 얘보다 작잖아요. 여기가 더 최대 속력이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최대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부터 디귿까지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 특히 기억 같은 질량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 상당히 좋은 보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 한번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정답 5번이고요. 다음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3번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예요. 직선도선이 있는데 지금 A, B, C가 정삼각형 꼭지점에 딱딱딱 놓여있는 상태고 그 가운데, 가운데라는 얘기는 A로부터의 거리, B로부터의 거리, C로부터의 거리가 다 똑같다라는 거고 그 가운데 점이 O예요. 그때 A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냐면 B0랍니다. A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B0인데 맨 첫 번째 줄 같은 세기래요. 같은 세기란 얘기는 B가 만드는 자기장도 여기에선 B0, C가 만드는 것도 B0. 그죠? 그때 자기장 세기 최대값, 여러분 자기장이 최대가 나오려면 이곳에서 A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과 B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 C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이 모두 다 같으면 될 거 아닙니까? 크기는 3B0가 바로 최대값입니다. 최소값은 얼마예요? 여러분 최소값은 3개이기 때문에 0이 나올 수가 없어요. 0이 나올 수 없고 하나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나머지 하나만 이렇게 방향이 바뀌면 요거에 의한 자기장이 최소가 되는 거죠. 그게 얼마? B0만큼의 세기.
그 차이는 이비제로 이렇게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다. 3점 배점이지만 문제가 너무나도 쉬운 그런 문제고요. 이 문제는 예전 수능에서나 아니면 평가원 기출 문제에서는 상당히 그 전류된 자기장 문제가 어렵게 복잡하게 시간 오래 걸리는 문제로 항상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런 문제는 너무나 쉽죠, 그죠?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4번입니다. 볼록 렌즈 나와 있는 렌즈 문제고요. 우리 수능 완성 139쪽에 있는 17번 연계 문제입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초점 거리가 F라고 했고 이렇게 물체가 여기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물체 초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보기 그냥 바로 가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기억. 물체와 상의 크기가 같대요. 그럼 배율이 1입니다. 배율이 1이면 이 물체는 얼만큼, 그죠? 초점 거리의 2배인 곳에 있으면 되죠. 따라서 EF이다. 맞았습니다. 니은 실상이 생기는 경우. 실상이 생기는 경우는 상과 렌즈 사이의 거리가 F보다 작아요. 이쪽에 F 써놨고 오른쪽에도 만약에 똑같은 거리만큼의 여기에 초점이 하나 있고 이렇게 있으면 초점에 물체가 있으면 상이 안 보이죠, 그죠? 그리고 초점보다 바깥으로 가면 무조건 다 실상이 생깁니다. 따라서 실상은 F보다 작다가 아니라 F보다 무조건 커야 실상이 생긴다라고 해야죠. 니은 틀렸고 디귿 허상이 생기는 경우는 허상은 어디에서? 그죠? 허상은 초점 안에 들어와 있을 때 허상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확대된 적립 허상이 상의 크기는 물체 크기보다 작다 아니죠. 언제나 확대된 여기서 언제나 확대된 적립 허상이기 때문에 언제나 크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맞는 거는 기억 맞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렌즈가 나오게 되면 렌즈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물리량들을 풀어내는 그런 문제가 주를 이뤘었는데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5번 가겠습니다. 자, 15번 케플러 법칙이에요. 케플러 법칙이긴 하지만 이 문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완전히 그런 거죠. 이 케플러 법칙을 발견할 때 다양한 자기 스승 티코 브라헤의 그 20년치 천체를 관측한 자료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했고 특히나 케플러 제3법칙 조화법칙을 정리할 때는 무려 16년 동안 끊임없이 수학적인 계산을 했음을 한번 상기시켜봐. 너희들도 이걸로 한번 수학적인 계산을 해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디귿에서 딱 보기에도 그죠? 요 모양을 보세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너희들도 한번 케플러처럼 수학적인 계산을 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제 문제를 주신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여기 있는 P는 행성을 중심으로 OR의 반지름으로 원운동하는 행성이고요. 원운동하는 위성이고요. 여기에 있는 요 Q는 긴 반지름이 OR인 타원을 돕니다. 타원을 돌면 여기 근일점이 보이고 이쪽에 이렇게 원일점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긴 반지름이 얼마? 긴 반지름이 5R입니다. 여러분, 원에서의 반지름이 5R이에요. 그 다음 타원이지만 긴 반지름이 5R이면 이때 5R과 5R이 같죠. 그러면 지금 문제 준 것처럼 P의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주기를 T라고 한다면 긴 반지름이 원의 반지름과 같은 이 Q 타원도는 이 Q도 주기가 T가 된다. 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핵심. 아, 결국에는 얘를 T라고 했어? 그러면 너도 T구나. 요걸 아는 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기억부터 가겠습니다. 기억. Q에 작용하는 만일력 크기는 A랑 C에서 같냐? 무조건 아니죠. 왜? 만일력은 떨어진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인데 A는 가까우니까 만일력이 클 것이고 C는 가장 멀리 있으니까 제일 작을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기억은 말도 안 되는 얘기. 니은
B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는 P랑 Q랑 같냐? 여러분, P도 여기에 있고 Q도 여기에 있는데 행성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아요. 그죠? 그러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는 R 제곱분의 라지 G, 라지 M이에요. 거기에다가 질량을 곱한 게 바로 힘, 만유인력이잖아요. 그래서 만유인력 공식에서 R제곱분의 GM이 요게 바로 가속도가 되고 거기에 질량 M을 곱한 게 만유인력이다. 따라서 여기 있는 위성 P나 Q는 G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지 M은 여기 있는 행성의 질량이다. 결국에는 가속도는 R이 결정한다. 근데 R마저 똑같아요, 둘이. 그러면 가속도도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니은은 맞았습니다.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맞았고. 자, 디귿이 이제 관건이겠죠? Q가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봐야 될 것 같고, 한번 지금부터 케플러의 업적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수학적인 계산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 주기 얼마였죠? 여러분? 타원 주기가 T였죠. 그죠? 그러면 타원이 여기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T였으면 뭐 반 바퀴 도는 데는 2분의 T 뭐 이런 정도는 우리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Q가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시간. 항상 케플러 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서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면적을 휩쓰는 거잖아요. 맞나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요거 A에서 B까지 가는 요 면적을 지금부터 이제 계산을 할 거거든요. 자, 타원의 전체 면적이 얼마라냐면 타원의 전체 면적이 20 파이 R 제곱이랍니다. 전체 면적이. 근데 지금 여기 요렇게 하면 얼마예요? 딱 4분의 1 조각이죠. 그러면 일단 4분의 1 조각 만들어요. 거기에서 뭐만 빼주면 됩니까? 요것만 빼면 돼요. 요 빨간색. 요 빨간색의 면적만 빼면 요 4분의 1 조각에서 요것만 빼면 우리가 진짜 알려는 노란색의 조각의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따라서 요 전체 4분의 1 조각은 이만큼이고 거기에서 요 빨간색을 빼는 건데 여기는 3R이고 빗변이 5R이니까 여기는 4R이고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 그죠? 그러면 12R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얼마예요? 6R 제곱이네요. 우리 이렇게 해서 6R 제곱을 씁시다. 6R 제곱이고 여기는 얼마? 5파이 R 제곱이네요. 5파이 R 제곱이네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요 노란색의 면적이에요. 면적. 그렇게 구해낼 수 있어요. 자, 선생님 잠깐 볼까요? 여기까지 어때요? 괜찮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전체 면적이 얼마였죠? 20 파이 R 제곱이 한 바퀴 전체 면적이니까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T예요. 그러면 면적 이만큼 5파이 R 제곱 마이너스 6R 제곱 돈 것은 얼만큼이야? 우리가 구하려는 건 X잖아요. X. X.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X는 자 20 파이 R 제곱분의 T는 이쪽으로 쓸까요? 위에 5파이 R 제곱 마이너스 6R 제곱인데 R 제곱이 다 지워지는군요. R 제곱 지워졌습니다. 그러면 정리합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 4분의 1이군요. 그죠? 4분의 1 나오죠? 이렇게 하면 얼마?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파이분의
3이 나오는군요. t.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잠깐 살짝 보이네요. 4분의 1 빼기 18분의 3t 그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맞았고 니은 디귿 맞는 정답은 4번인 거 얻어낼 수 있죠. 자, 15번. 이건 정말 물리 문제인지 수학 문제인지 도통 알 수 없다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수학이 물리에서 저런 식으로 법칙을 유도하고 증명화하는데 활용된다라는 걸 이 문제를 통해서 정말 절실히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이 물리학투를 공부하다 보면 야 이건 정말 수학적인 계산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걸? 이라고 해서 이제 좀 불평, 불만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이나 되니까 수학자, 물리학자 막 이렇게 다 구분하지. 예전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뉴턴은 수학자인가요? 물리학자인가요? 다잖아요. 그죠? 수학자이기도 하고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런 문제를 풀면서도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 정확하게 좀 써가면서 적절하게 표현해주면 된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1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회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로 나오면 너무 복잡해하죠. 그죠? 근데 다행스럽게 여기 R로 전부 다 이제 R이라고 주셨어요. 전압이 V다. 여기에 전류 I는 얼마나 흐르냐. 여러분 전류는 R분의 V잖아요. 근데 V는 V니까 그냥 이거 쓰면 돼. 이거 쓰면 되는데 이 R이 아니란 말이죠. 이 R이 뭐죠? 전체 합성저항이에요. 합성저항. 결국에 이 문제는 뭐예요? 합성저항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합성저항.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합성저항 구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걸 다시 한번 그림을 여러분이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그림을 좀 그린 다음에 합성저항을 구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위에부터 이제 다 R이니까 넌 1번 R, 넌 2번 R, 3번 R, 4번 R이라고 해 라고 번호를 주죠. 뭐 그런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부터 갑시다. 플러스부터 갑니다. 갈라졌어요. 갈라지기 시작하면 병렬이 시작한 겁니다. 병렬이 시작했으니 이렇게 가다가 병렬 시작. 두 개로 갈라지게 하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 위에 이제 1번 R이 있어요. 여기 1번이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1번은 딱 가가지고 여기를 지난 다음에 어떠한 저항도 만나지 않고 다시 와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1번 저항은 그냥 쭉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그리면 좀 혼동이 올까요? 자, 이렇게. 여기 바로 1번 R이에요. 1번 R. 1번 R은 저거는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 R은 가가지고 처음에 딱 나와야죠. 요게 이제 2번 R입니다. 2번 R이고 여기서 또다시 병렬이 또다시 갈라집니다. 또다시 갈라지는데 거기서 R과 3번 R과 4번 R이 있는데 여기 있는 3번 R과 4번 R은 지난 다음에 바로 전압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가지고 3번 R이 가고요. 여기는 4번 R이 가고요. 여기 3번 R, 여기는 4번 R,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만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보세요. 요거 1, 2, 3, 4 전압 V.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번과 4번이 병렬. 요거 병렬, 요거 직렬, 병렬. 순서는 요거 먼저 합성하고 요거 합성하고 요거 합성하고.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 그림 보면 요게 병렬, 요렇게 직렬, 병렬. 그게 보이면 정말 쉽게 풀 수 있죠. 병렬, 직렬, 병렬. 그죠? 그렇게 왔다 갔다 연습을 여러 차례 하시고요. 회로는 나올 때마다 이렇게 연습하세요. 나올 때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전부 다 R이에요. 요렇게 하면 얼마? 2분의 R. 이렇게 하면 얼마? 2분의 3R.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합성, 역수, 병렬이니까. 그런데 병렬 합성하는 쉬운 방법? 둘을 더해요. 그 다음에 분모했습니다. 더하기는 분모해. 그러면
R 플러스 2분의 R이니까 2분의 5R. 그 다음 둘을 곱해요. 곱해서 분자해. 2분의 3의 R의 제곱. 그러면 이거는 가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R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2분의 지워지고 R제곱 지워지면 R제곱하고 위에 있는 R에서 하나 지워지고 밑에 있는 R이 지워지면 여기는 R만 남아요. 그러면 요게 5분의 3R 이런 식으로 남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구하는 건 뭐냐면 전류예요. 전류는 합성 저항 분의 전압이거든요. 근데 합성 저항이 지금 5분의 3R 분의 V니까 그죠? 정리하면 3R분의 5V 이렇게 우리가 답을 골라주면 됩니다. 3R분의 5V라고 되어 있는 게 어디 있나요? 3번이 답이에요. 그렇게 마무리까지 정확하게 딱 해두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죠. 회로는 돌이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오답 노트나 아니면 회로를 정리하는 그런 노트 그런 걸 따로 만드셔서 그런 회로를 바로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게끔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 참고해 보시고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7번 가겠습니다. 17번 전자기유도 문제입니다. 전자기유도 문제도 이렇게 쉽게 출제를 하시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여도 전자기유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기억, T는 2V분의 D. 시간이 V분의 D까지 간다. 속력이 V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VT니까 이렇게 해주면 여기 있는 요 그 사각도선이 V분의 D까지 갈 때는 이렇게 여기에 쏙 들어오는 그 순간이거든요. 요때가 V분의 D초 때가 그죠? V분의 D초에다가 속력 V를 곱하면 D가 나와요. 따라서 여기 있는 요 사각도선이 전부 다 D만큼씩 움직인 게 바로 여기고 그게 바로 요 순간에서의 순간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그거를 절반 2분의 1로 나눈 거죠. 그죠? 2분의 1로 나누면 여기에 와 있는 경우입니다. 딱 여기에 와 있는 경우죠. 그죠? 여기에 와 있는 경우예요. 여기에 와 있는 경우면서 안으로 점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장력이 들어가니까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지금은 P점이 여기 와 있겠네요. P점.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X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 근데 지금 기억 보면 플러스 X방향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이 틀렸고요. 다음 니은 T 이퀄 2V분의 3D예요. 2V분의 3D는 어디예요? 여기서 또 여기서 D만큼 간 여기. 예를 들면 헷갈리니까 다 지워놓고 여기죠. 여기가 지금 2V분의 3D 초일 때입니다. 이때도 이제 움직이는 중이죠. 그죠? 근데 자기장력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선속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유도 기전력 생기지 않고 유도 전류도 생기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맞았죠. 그죠? 다음 D는 2V분의 5D일 때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얼마냐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요 시간 봅시다. 2V분의 5D면 어딘가요? 2V분의 5D니까 2.5네. 2.5면 여기네요. 여기 2.5.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자기장이 변하고 있어요. 세기가. 근데 지금 구하는 건 유도 기전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 식을 쓰면 되죠. 뭐 전류의 방향 물어보면 뭐 손을 넣어서 좀 전류 방향 찾는 거지만 유도 기전력의 크기니까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크기니까 마이너스 떼고 그 다음에 가문수는 한 번이니까 없애고 남는 거 델타 T분의 델타 BS. B만 변하니까 여기다 놓고 면적은 그대로니까 여기다 두고. 그러면 시간은 얼마? 여기부터 여기까지 V분의 D. 그 다음 자기장 변화는 B0. 그 다음 면적은요. D의 제곱. 이렇게
얘랑 얘랑 하나 없어지고 결국 정리하면 B0에 V가 위로 올라오고 D 이렇게 되고 우리 그렇게 써 있는 거 찾아낼 수 있죠. 그죠? 자, 니은과 디귿 맞았고 정답은 4번이 되는 거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뭐 분수꼴로 2분의 2V분의 D, 2V분의 3D 막 이렇게 나왔을 뿐이지 너무나도 쉬운 그런 유형의 문제죠. 자, 17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18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 2차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H인 곳에서 3V로 움직이는 물체가 마찰이 있는 S1을 지날 때 등속도 운동합니다. 등속도 운동을 쭉 하면서 에너지를 잃어요. 에너지를 E1만큼 감소된다. 또 쭉 가다가 여기서 속력이 V였는데 여기도 속력이 일정하게 그냥 V로 된답니다. 여기 끝에서 V.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에너지를 잃는 거죠. 그죠? 그때 잃는 에너지 E2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바닥에 오면 속력은 EV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때 E1과 E2의 B를 구하는 거거든요. B를 구하는 거. 자, 여러분. 일단은 여기를 우리 A점이라 합시다. A점. A점이라 하고 여기 마찰 끝난 여기를 B점. 그다음에 여기를 C점. 여기를 D점. 여기를 E점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어디부터 어디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역학적 에너지가 라지 2예요. 그러면 여기 B에서 얼마일까요? 그죠? E-E1 E-E1으로 쭉 여기 C까지 E-E1을 가져가다가 D에서는요 E-E1에서 또 E2를 잃어야죠. 이렇게 잃고 그게 여기까지 계속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E1과 E2의 관계를 이제 얻어야 되는데 그 부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A에서 C까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A는요, MGH의 위치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도 있네요. 2분의 1 M V 제곱. 그 다음에 에너지를 얼만큼? E1만큼을 잃은 것이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니까 mg 4분의 3 h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해서 하나의 식이 쭉 나옵니다. 지금은 mgh라는 위치 에너지와 2분의 1 mv 제곱의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E1이라는 세 개의 덩어리가 있어요. 저렇게 덩어리가 세 개 있으면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또 계속 나올 때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거 C에서 D까지. 얘는 V에서 V로 속력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 감소가 E2. 따라서 요거 위치 에너지 감소 4분의 1 mgH가 E2랑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벌써 요 관계가 하나 여기서 이제 사라지는 거죠. 아, mgH를 E2라고 쓸 수 있구나. 지금 문제에서는 E2분의 E1을 푸는 거니까 E2가 mgH로 정리됐으면 E1도 mgH로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E1을 mgH로 정리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E1을 전부 다 mgH로 정리하려면 여기 있는 mv 제곱 요걸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또 한번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D에서 E까지 갈게요. D에서 E까지 가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mgH가 운동 에너지 변화량 2분의 1 m 2v 제곱하면 4v 제곱 그 다음에 v 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벌써 mgh와 mv 제곱의 관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계산해주면 v 제곱이 3분의 1 GH가 나와서 왼쪽에 잠깐 할까요? V제곱이 3분의 1 GH예요. V제곱을 3분의 1 GH로 바꾸고 V제곱을 3분의 1 GH로 바꾸면 여기 있는 E1이 전부 다 MGH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넣어서 계산하고 넣어서 계산해서 얻은 E1 값이 얼마냐면
12분의 19 mgh가 됩니다.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왜 이렇게 했는지 쭉 설명드렸고 그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충실히 한번 따라가시고 이 2하고 이 1이 전부 다 mgh로 된 걸로 바뀌었으니까 진짜 우리가 구하려는 거 2원 나누기 이 2. 끄트머리에 있는 mgh 다 지워도 되죠. 그죠? 여기는 4분의 1이고요. 여기는 12분의 19고요. 그럼 정리하면 3분의 19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9 되어 있는 1번이 정답인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지만 식 세워서 그들의 어떤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식까지 잘 정리를 해 놓을 수 있으면 되고 문제에 충실하게 식들을 하나하나 써 나가면 뭐 복잡할 뿐 전혀 어렵지 않은, 그죠? 복잡하긴 한데 전혀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다라는 거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18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다음 19번 가겠습니다. 19번 역학적 평형 문제입니다. 역학적 평형 문제인데 최대값, 최소값 문제 중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 받침대가 나왔어요. 받침대.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시소를 탈 때처럼 받침점이 이렇게 나오면 정말 위태롭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수평이 딱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받침대가 나오게 되면 조금 어려워지는 게 여기가 회전축이에요. 그죠? 바로 그냥 회전축이죠. 근데 여기는 회전축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문제에 따라 다르죠. 자, 먼저 가의 경우를 함께 보겠습니다. 판은 질량이 10m이고요. 받침대 폭은 L이에요. 받침대 여기 판의 중심에 약간 왼쪽으로 받침대가 와 있는 거네요. 그죠? 판의 중심이 여기니까 거기까지가 OL, 또 거기부터 나머지까지가 OL,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질량 2m이고 여기 있는 물체가 m인데 둘이 같은 곳에 있어요. 이때까지는 딱 균형을 이루고 있답니다.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최대값이 x예요. 그 x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x를 벗어나게 되면 선생님이 이거 가져왔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이쪽이 더 이제 일로 가게 되면 더 무거워요. 기울어진다고요. 이렇게 기울어진다고요. 여러분 기울어질 때 지금 어디를 그래요? 받침대의 왼쪽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결국에는 받침대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회전축을 어디로 잡느냐, 여기가 회전축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사실 게임 끝이에요. 그러면 회전축이 나왔어요. 자, 해봅시다. 먼저 판에 작용하는 힘들, 딱 중심에 여기에 판의 중력 얼마? 10mg 맞죠? 그 다음에 EM하고 M이 같은 곳에 있으니 여기에 얼마? 3mg. 물론 3mg의 크기가 10mg의 크기보다 짧아야 하는데 그냥 그건 여러분이 좀 이해하세요. 이렇게 3mg, 10mg 더 이상 없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여기부터 팔의 길이 여기 얼마? L 나왔네. 그럼 여기는 얼마? 여기는 x-l. 요게 팔의 길이가 x-l이에요. 그러면 이제 돌리는 평형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자, 해봅시다. 요거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 이 힘은 시계 방향, 따라서 이거의 돌림힘과 이 힘에 의한 돌림힘이 평형 이루면 되고, 요거 3mg x-l 이퀄 요거 10mg l 이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나 식을 우리 얻어낼 수 있고, x로 정리하면 mg 지워주고 x로 정리하면 얼마? 3분의 13l이 나오는 거 먼저 왼쪽에서 하나 얻어내는 거죠. 자, 이제 오른쪽 나갑시다. 나는요, 사람이 물체를 둔 채 오른쪽으로 오다가 점점점 가요.
그때 이제 중심을 지난 순간부터가 Y랍니다. 여기까지 왔더니 딱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탁 가면 균형이 깨진대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 균형이 깨진다는 얘기 뭡니까? 판이 있어요. 균형이 깨지려면 이렇게 깨져야지, 이렇게. 맞나요? 여기서는 균형이 깨지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오른쪽에 있는 나의 상황에서는 여기가 회전축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회전축, 그 다음 힘쓰면 되죠. 여기 mg, 또 여기 있는 거 emg. 자, 그 다음에 판은 10mg지만 그 10mg의 힘이 여기 회전축에 있어요. 회전축에 있는 거는 돌림힘을 만들지 않아요. 따라서 요 힘 두 개만 돌림힘을 만들고 그 돌림힘이 평형을 이루면 되고 요거 반시계 방향, 요거 시계 방향. 그죠? 그럼 이제부터 뭐만 하면 됩니까? 그죠? 팔의 길이만 구해주면 되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얼마? x군요. x. 여기는요? y네요. 너무 쉽죠. 따라서 돌림힘의 평형식을 써주면 요거 반시계 방향은 mg x가 되고 여기는 건 emg y가 되고 따라서 mg 없어지고 그럼 x가 요거니까 그죠? x가 요거니까 y는 2분의 x고 2분의 x면 6분의 13 L 이렇게 우리가 답을 골라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분의 13L 정답 4번인 거 확인하면 끝. 그래서 돌림의 평형 문제, 역학적 평형 문제도 이번 수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가 나왔지만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최대값과 최소값에서 저 받침대에서의 어떤 회전축 구하는 문제의 유형들 요 문제 가지고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그림과 같이 P점에서 A, B를 던졌는데 똑같은 속력 65m/s예요. 여러분 숫자도 참 그래요, 그죠? 65m/s. 그 다음에 A는 세타 1의 각으로 던졌고 B는 세타 2로 던졌는데 같은 곳에 도달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문제에서는 시간차를 두고 던졌답니다. 여러분 지금 최고 높이가 누가 높습니까? A가 높죠. 근데 같이 도착한다? 그 얘기는 A가 오래 걸리거든요. 높이 올라간 물체는 운동 시간이 기니까 얘가 오래 걸리니까 여기에 같이 도착하려면 B를 A를 던진 다음에 T초 뒤에 던져야 돼요. 맞죠? 그러면 문제를 풀 때 뭐 예를 들면 여기가 T1의 시간, A가 T1의 시간이 걸렸다. 그럼 B는 T1보다 시간 T만큼 짧아야 된다. 이렇게 풀거나 아니면 B가 운동한 시간이 T다. 그러면 A는 T에다가 T1을 더하면 된다.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이걸로 풀던 이렇게 풀던 지금 차이가 얼마만 나면 돼? T만 나면 되죠. 차이가 얼마? T만 나면 되죠. 그죠? 자, 우리는 왼쪽 걸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지금은 뭘 구하는 게 문제예요? T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T를 구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T1이 들어갔네요. 그럼 저 T1을 없애줘야죠. 그 T1을 없애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Q라고 하는 점은 우리한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던진 곳에서부터 연직 아래로 변이가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H 똑같아요. A 것도 마이너스 H, B도 마이너스 H. 그러면 우리 S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 이식 쓰면 되는구나. 요거를 낙하거리로 쓰면 뭐 라지 H라고 쓸 수 있고 연직 하방운동식으로 연직 하방운동식으로 풀었을 때 여기 있는 요 T1 집어넣고 T-T 집어넣은 요 H가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두 번 넣으면
식이 같아지겠구나. 이때 조심할 거 여기 있는 V0는 이게 아니다. 바로 뭡니까? 바로 이렇게 던진 연직 방향의 속도, 또 연직 방향의 속도를 집어넣어야 한다. 연직 방향의 속도를 집어넣으려면 65m/s의 사인 세타 1과 사인 세타 2를 풀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 보면 탄젠트 세타 1과 탄젠트 세타 2를 준 게 바로 그거죠. 그죠? 두 번째, 여기부터 여기까지 또 뭐가 똑같아요? 수평 도달거리 R이 똑같죠. 수평 도달거리 R은 V의 X성분의 시간이에요. 시간은 둘 다 나왔어요. 요거랑 요거랑 서로 다르지만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Vx가 필요합니다. Vx는 요거 A 거, 그 다음 요거 B 거, 요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세타 1과 세타 2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활용하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에서는 탄젠트 세타 1이, 요게 이제 세타 1이니까, 요거 하기 세타 1이니까, 탄젠트 세타 1이 얼마냐면, 탄젠트 세타 1이 3분의 4랍니다. 그러니까 3분의, 요게 3분의 4란 얘기예요. 그죠? 그럼 여기가 얼마입니까? 5란 얘기죠. 그러면 지금 요거는 65에 사인 세타 1이거든요. 사인 세타 1이니까 5분의 4. 요거는 5분의 4란 얘기예요. 5분의 4. 이렇게. 그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럼 얘가 나뉘면 13. 13에 4 곱하면 53. 52가 나온. 52가. 요렇게 해서 요거 하나 먼저 구해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요 65A의 수평방향 성분. 그럼 65의 코사인. 65의 코사인이니까 5분의 3이 나오고요. 얘가 13의 3이니까 39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요거 연직방향 성분, 수평방향 성분. 연직방향으로는 20 풀 거고 수평방향으로는 20 풀 때 써먹으면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있는 거 요렇게 해주면 되고, 지금 얘는 탄젠트가 얼마? 12분의 5래요. 그럼 빗변이 얼마일까요? 제곱하면 144, 25 더하면 169, 여기가 13입니다. 13. 그죠? 그러면, 아이고, 복잡하긴 하지만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B 거의 연직 성분은 65에 사인 세타 2입니다. 그죠? 저걸 계산하면 요게 5 나오니까 25가 나오거든요. 그 25는 요 연직방향 풀 때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평성분 요거는 65의 코사인 13분의 12. 요게 이렇게 하면 5에다가 15니까 60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자, 오른쪽에 가서 한번 식을 정리해 볼게요. 자, 저기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온 변이 마이너스 H 합시다. 마이너스 H는 A는 시간이 T1이에요. 그러면 얼마? 연직 성분 속도, 처음 속도 50이 구했죠. 그죠? 거기에 T1 마이너스 2분의 1, G값은 10으로 하라 했고, T1 제곱인데, 이게 뭐랑 똑같아요? 이건 이제 A 거죠. A 거. 그게 B 거랑 똑같으면 됩니다. 자, B 거는요, 연직 성분 25에 시간이 T1 마이너스 T.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G, T 제곱.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여기 B 겁니다. 근데 어차피 그게 같단 말이죠. 그렇게 식을 하나 얻어내고요. 두 번째 식. 이번엔 R이죠. R이 V의 X성분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A 거는 얼마? 39의 T1. B 거는요, 60의 T1 마이너스 T. 아, 역시 그냥 죽으라는 법 없어요. 그죠? T1과 T의 관계가 여기서 나옵니다. T1과 T의 관계가 나오니까 그걸 정리해주면 T1이 7분의 20이라는 아주 나누기도 안 되는, 약분이 안 되는 아주 고약한 숫자가 나왔고, 이걸 어디다가? 이걸 이제 위에 있는 식에다가 T1을 7분의 20T,
7분의 20t의 제곱, 7분의 20t, 7분의 20t 다 집어넣으면 전부 다 뭘로 쓰여요? 다 t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만 정리하면 이제 끝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식을 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식을 세우는 거 어렵지 않았는데 그 식을 마무리하는 게 어렵군요. 마무리하는 게. 거기다가 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쭉 집어넣어서 저것들을 이 계산을 집어넣어서 한다라고 하면 조금 집중력도 있어야 하고 끈기도 있어야 하고 당황하지 말고 정확하게 문제를 좀 풀어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정리하면 여러분 좀 정리를 해 두시도록 하고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33t가 143이 됩니다. t는 33분의 143이 돼서 3으로 11로 약분하면 되겠네요. 11 약분하면 여기가 3 남고 여기는 13 남고 그죠? 3분의 13초 이렇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 3분의 13초니까 어디 있나요? 3분의 13초. 2번이 우리 답인 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0번까지 모두 다 마쳤습니다. 총평 교수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획기적인 킬러 문항은 없었어요. 그죠? 대신에 이제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계산하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좀 떨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계산 문제 나오는 것들 잘 좀 정리해서 공부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예비 수험생이라면 이제 앞으로 볼 수능에 대해서 또 6월 모평, 9월 모평 잘 대비하는 차원에서 저런 것들 수능에서 내는구나 라는 것도 확인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 본 고3 학생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이제 좀 편안하게 쉬면서 여러분 좀 뭐랄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수험생들 잘 공부하도록 하고요. 선생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